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16분, 오늘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5,300만원대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아침에 크게 반등이 나와줬지만 하락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면서 숏을 모은 거죠. 요 구간에서부터 쭉 하락하는 무빙을 보여주면서 요런 식으로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숏을 한번 짜주는 숏 스퀴징 상방 한번 주고,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2차로 주고 지금 요 정도 조정이 나왔으면 참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상승 때 여기 전고를 뚫어버리면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요런 그림이 안 나오고 여기서 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외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올려놨던 거를 다시 다 내리는 거는 사실상 좋은 무빙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려올 게 아니라 요 지점에서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푹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올려줬던 자리, 요 자리 이하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내리고, 여기서 살짝 반등은 줬지만 이거는 그렇게 강력한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쳐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도로 내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살살살살 올려놨지만 요거 푹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정이 상승대로 돌아선 느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방으로 가려는 힘이 좀 더 세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푹 내려가지고 조금 올리다가 또 내리고 여기서 전저를 또 깨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 주다가 여기서 그걸 또 다시 내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요런 식으로 또 가다가 여기서 이거를 이 자리를 깨버리게 되면은 요 자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지금 43.1K 정도 되는데 43,000달러 정도 요 자리를 깨게 되면은 조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는 좀 지켜줘야 조금 상승 추세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 자리를 요번 파동에서 깨고 내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또 옆으로 좀 기다가 방향을 돌리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좀 강하게 올려준 자리이기 때문에 요번에 요 자리를 깨게 되면은 요 자리 있죠, 위에서 떨어질 때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42K고, 아래에서 올라올 때도 하나의 강력한 저항대가 되었었던 라인이 42K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42K 지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시간 봉으로도 계속해서 좀 음봉을 띄우면서 이쪽 구간에서 비트가 한번 크게 힘을 주고 산봉우리를 그리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눌리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필요하다. 그 이후에 재차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데, 요 기간이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2월 좀 남은 기간 동안에는 2월 초반부에 강력하게 쳐올렸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이런 형태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 종목들을 좀 추가를 해놓던지, 아니면 소액만 선발대로 들어가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선발대를 보내놓고 추이를 살펴보고, 만약에 갑자기 올리면은 올라가면은 이제 좀 팔면서 가면 되는 거고, 떨어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구간 나와도 추가 매수 더 하면 되죠. 어차피 이 42K 라인을 뚫고 내리기는 요 라인, 이 여기서 상당히 지지받고 올린 라인이기 때문에 이 42K를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이지만 저항을 뚫게 되면은 지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또 지지해주고 42K 부근에서 좀 왔다갔다 이제 공방을 하다가 여기서 푹 내려가게 되면은 좀 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바로 올리면은 아래로 휩쓸어 줬다가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바로 못 올리면은 옆으로 기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따른 약간의 조정 기간은 좀 필요하죠. 여기서 너무 좀 단기간에 올렸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쭉 올리면서 롱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올려줌으로써 롱을 이제 다 태우고 나가지고 그걸 다시 숏으로 박아버리고, 그 숏을 또 청산시키는 롱이 터지고 롱숏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거죠. 여기서도 또 이제 청산시키고 또 롱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간은 시간이 필요한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비트코인이 한번 쭉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첫 반등의 힘이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힘이 상당히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반등의 힘이 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돌림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되돌림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삼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는 이때 크게 올려줬던 43K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원 의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또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미국 하원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 신화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좋은 얘기 했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잘 이제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은 달러가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모든 화폐의 중심은 달러다. 계속 달러를 외쳤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금융 구조를 좀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달러의 지위를 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미 재무부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은 IT 업체가 발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태클을 걸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하는 거는 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관리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히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비트 보시면 위믹스가 좀 상승을 많이 했다가 그대로 또 이제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국내 장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줬고 위메이드도 지금 차트가 괜찮죠 여러분들. 그리고 위믹스에 또 올인하겠다 요런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올인을 하겠다.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전부다. 나부터 위믹스로 급여를 받겠다라고 이 위메이드 대표가 이런 식으로 또 위믹스를 감싸고 들었죠. 얼마 전에 이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토큰을 많이 팔아가지고 현금화하면서 많은 유저들,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장영국 대표가. 니들이 그렇게 코인 투자자들을 그렇게 가격 올려놓고 코인을 집어 던지면 니네들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엄청 좀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코인러와 게이머들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 코인도 많이 합니다. 코인하는 사람들도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게 다 연관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 위믹스를 위메이드에서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려면 현금이 필요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금 조달을 위해서 위믹스를 매도를 쳤다라는 건데 그거 하고 나서 욕을 엄청 먹으니까 완전히 지금 180도 입장을 바꾼 거죠. 위믹스 만세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는 1600억 정도를 매도를 쳐가지고 현금화를 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위믹스가 $200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소각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믹스 펌핑을 오늘 부추겼죠. 그래서 위믹스가 오늘 거의 10,000원 부근 9,945원까지 올랐다가 쭉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 좀 물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급등 나오는 코인들은 따라 들어갈 때 짧게 먹던지 손절가 확실히 정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물리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하죠 여러분들. 어쨌든 위믹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르포 게임으로 인해서 지난해 매출 이제 5,6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340%가 올라갔다.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과 더불어서 위믹스가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이제 화폐로서 간주한다는 거죠. 2월 18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관련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올 하반기나 2023년 내년에 발효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암호화폐는 은행 시스템이나 허가를 받은 중개자를 통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다. 법망 밖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보고를 회피할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화폐로 간주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엄청난 그 러시아 국민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체 이 암호화폐의 12%를 들고 있는 전 세계 3위의 지금 채굴 국가로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국가인데 어쨌거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화폐로서 인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러시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살 수밖에 없죠. 사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 IT 전문가들이 현재 구글을 떠나서 암호화폐 벤처 기업으로 이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 블록체인이 뜨고 있는데 경영진이나 개발자들이 현재 구글, 메타, 아마존에서 떠나가지고 암호화폐 및 분산기술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가장 흥미로운 일은 암호화폐와 웹 3.0이다라는 것이죠. 실리콘밸리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웹 3.0이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어떤 이제 웹 브라우저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브라우저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글 쪽에서 다 관장을 하고 구글 쪽에서 광고 컨트롤이라든지 다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지만, 지금 이런 뭐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브레이브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앙화된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죠. 광고를 안 보고 싶으면은 광고를 다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계점도 없이 안 돼, 규제 이런 거 없이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과 웹 3.0, 메타버스, NFT 이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좀 빠진다고 해도 빠질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올렸는데 좀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빠졌다 그래서 뭐 매수 잡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선발제 정도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푹 빠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좀 매수 찬스 왔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반등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이 구간에서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구간이랑 지금 비교를 해봐야 되냐.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쭉 올린 다음에 한 번 꺾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쭉 올린 다음에 내렸다가 지지부진 요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트 생김새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려주고 그 이후에는 좀 완만하게 가더라.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폭발이 나오던지 또 꺾이든지 이런 방향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죠. 여기서 이제 쭉 올리고 조금 이제 각도 자체가 옆으로 눕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더라. 그럼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요 구간에서 이제 상승이 쭉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는 좀 옆으로 기다가 좀 완만한 식의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려 꽂았다가 반등 한번 줄 때 첫 반등이 가장 셉니다.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지 간에 첫 상승할 때 그 강력하게 쳐올리는 구간은 원래 이렇게 강력하게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터지죠. 이런 식으로 밀고 조정 조금 나오고, 여기서 조정 조금 나왔죠. 여기는 조정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조정이 왜 없었냐? 선물 ETF 승인을 때려버리면서 날려보낸 거거든요. 여기는 재료가 명확한 엄청난 재료, 이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웨이로 쭉 올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쭉 올렸다가 지금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료가 없어요. 지금 2월 달에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고, 2월 중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제 규제 행정 명령이 내용이 나옵니다. 3월에는 15일부터 있는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마땅한 재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다. 그래서 좀 밀리다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재결제 이슈라든지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이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비트코인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재료들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예 화폐로 인정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미국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2월달 중에 발표할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이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터졌을 때 만약에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자 빔이 여기서 이제 쭉 나오게 되면은 알트코인은 한 박자 느리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미넌스 쭉 빨아당기면서 비트가 한번 쭉 쏘면은 요 구간에서도 그랬죠. 요 구간에서 쭉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반등이 조금씩 터졌다. 그래서 제가 폴리곤이라든지 우네트워크라든지 보라라든지 이런 거를 비트 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다 수익을 냈었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횡보 구간에서 섣불리 매수를 잡는 게 아니라 재료 하나 큰 거 터졌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알트를 들어갈 건데, 일단은 지금 당장 어떤 알트코인이 분위기가 좋냐 먼저 이제 일단은 살펴보면은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일단 테조스입니다, 여러분들. 테조스. 이 테조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꺾였지 않습니까? 근데 안 꺾였어요, 테조스는.
왜 안 꺾였을까? 지금 테조스는 시가총액이 4.7조입니다. 꽤 무거운 코인인데 이 테조스의 흐름 자체가 지금 이 주봉상으로도 지금 3연속 양봉을 띄우면서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 회복을 해놨고, 테조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스폰서십을 맺은 뉴스도 제가 이제 보내드렸고, 유비소프트랑 파트너십 체결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테조스는 제가 따로 쇼츠까지 찍으면서 이 좋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여기서 좀 지지받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놓고 좀 더 가려고 하는 무빙을 보입니다.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테조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유심있게 봐야 될 코인이다. 물론 조금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물론 비트가 빠지면은 테조스도 조정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조스 같은 코인들은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름 바꾸고 한 번 더 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돌아와가지고 얼굴 똑같이 생겼는데 점 하나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 못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복수하는 이너 아가씨였나?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은 거죠. 지금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와가지고 썬더 토큰이었는데 썬더 코어로 바꾸고 나가지고, 차트상이 어차피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여기서 한번 쏠 수가 있어요. 잡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니어 프로토콜도 굉장히 좋게 보는 코인인데 이번 비트코인 반등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요 정도 올리고 그대로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음 비트 반등 때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게 보고 있었지만, 폴리곤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쳐올리는 이제 90도 상승이 한번 터졌죠. 물론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유치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원래 좋은 코인입니다. 폴리곤은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에요. 니어 프로토콜도 여러분들 잡코인이 아니죠. 이거 기술력이 있는 코인이 9조짜리입니다. 9조짜리 시가총액이. 그 비전이 있는 코인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다음 비트 상승 파동이 터질 때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디센트럴랜드도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수의 미국 대기업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랑 NFT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여차하면은 뭐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 이런 회사들을 그냥 인수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회사들 보면은 그냥 뭐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블리자드 사버리고 막 각종 게임사를 다 사버리는데, 여차하면 그냥 디센트럴랜드 사버릴 수도 있는 거죠. 메타가 그냥 사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개떡상이 나오는 건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잭팟이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앞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M&A 활동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삼성도 지금 2월 9일이죠. 아마 오늘 뭐 밤이나 새벽 시간 정도 될 건데, 디센트럴랜드에서 지금 갤럭시 언팩 행사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갤럭시 S22죠. 여러분들 신형 핸드폰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메타버스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공간 삼성 837X의 커넥티비티 시어터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라이브 스트리밍을 경험해라. 디센트럴랜드에 오픈한 스토어 이름이 837X라는 가상 매장이 있죠. 이거죠, 이거. 여기에서 지금 갤럭시 신제품 언팩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이 진짜로 잘하는 마케팅이, 왜 마케팅을 잘하는 거냐면요, 원래 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전자제품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 핸드폰 새로 나왔을 때 무조건 바꿔야 되는 사람들, 뭐 전자제품 새로운 거 나오면 무조건 써봐야 되는 사람들, 얼리 어답터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가상현실이라든지 기술적 세계, 그 다음에 게임 세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신형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이런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언팩 행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삼성은 소비자층에게 굉장히 세련된 기술 기업이구나. 아, 얘네는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는구나. 메타버스에서 마케팅도 하는구나. 역시 삼성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기술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괜히 삼성이 디센트럴랜드 비싸게 땅 돈 주고 사가지고 여기다가 저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메이킹이죠.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괜히 삼성전자가 아니구나. 이런 걸 지금 이번에도 또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디센트럴랜드 주가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단으로 이렇게 쭉 올려치고 이 자리에서 조금 자리 지켜주면은 충분히 2차 파동도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게 좀 많이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비트가 좀 반등을 쳐주게 되면은 이 디센트럴랜드나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더 조금 올라갈 자리가 나오겠다.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도 2월 7일에 10시에 정확하게 675원에서 690원 사이로 매수를 하셔라. 1차 목표가 736원을 잡아드렸습니다. 736. 요 구간에서 매수 사인 잡아드리고 나서 750까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수익 인증 올라왔죠. 비트가 안 빠졌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좀 빠지면서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온톨로지는 아직 추세가 안 꺾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좀 빠지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온톨로지는 어차피 여기서 올려놓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놓고 양봉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가 어제 오늘 비트가 좀 빠지면서 조정은 조금 나오겠지만 요러다가 한 번 더 쏩니다. 이거 온톨로지. 요런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도 보시면 보라 이거 보십시오. 최고점 1800원 이상대에서 다 매도 사인 싹 다 전량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폴리곤도 수익, 도지코인, 리플 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네토크 빗썸에 있는 거 무조건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네토크 사라. 우네토크 60% 떡상이 나왔죠. 그리고 온톨로지까지 요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 나는 코인들 매수 지점, 매도 지점을 비트코인 분석과 나스닥까지 분석을 해서 종목을 다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010-2309-2636 요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돈 버실 수 있는 정보들을 싹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정장에서 해야 되는 매매법이 있어요. 지금 같은 조정 분위기 속에서 상승장에서처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투입할 현금은 항상 놔두셔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비트가 쭉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올려치는 코인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로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빠르게 주요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삼성 미국 법인에 대한 디센트럴랜드 관련 뉴스는 말씀드렸고, 보라도 위믹스를 따라가지고 P2E 게임 연내 10개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도 지금부터 서서히 우리가 모아가다 보면은 물론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뭐 이 구간처럼 빠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 보라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 P2E 게임 10개를 이제 22년도에 지금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렌즈 게임즈가 지금 회사명을 메타 보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보라에다가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엔터를 비롯해서 위메이드, 네오위즈 등과 손잡고 보라 거버넌스 카운슬을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클레이튼과의 연동 기능을 강화해서 코인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죠.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여러분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던 것도 P2E 게임의 어떻게 보면 시조새 격이고, 그동안에 없던 게임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얻는다라는 신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개념을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위메이드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굴지의 게임사들이 작정하고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엑시 인피니티 같은 조악한 게임이 아니라 진짜 퀄리티 있고 재미까지 있는데 돈까지 벌 수 있는 초대박 게임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게임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전 세계가 플레이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리고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엄청나게 고퀄리티 게임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 보라나 위믹스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거 좀 조정 좀 나오면은 매수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 최대 증권 거래소도 지금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선물 출시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러면 더 많은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다만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또 숏을 잡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리스크긴 하지만 그건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얘기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숏이 아니라 롱을 잡는 게 맞는 거죠. 기관들도 이제 가격이 눌리게 되면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거고, 그런 자금이 모여서 쭉 이렇게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기관들도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22년 동안 쭉 올려놓게 되면은 요때도 11월 12월에 기관들은 항상 실적을 내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개인은 안 팔아도 되지만 기관들은 물량을 팔아서 자기들 실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가서는 또 숏을 잡고 파는 거죠. 숏을 잡고 물량을 넘기는 그림, 그런 그림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선물 쪽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롱이든 숏이든 좀 대규모로 자금 유입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트가 어느 정도 저점권에서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이 롱을 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고래 지갑들이 매수한 코인을 또 살펴보자면은 이더리움, 팬텀, 퀀트, 폴리곤, 체인링크, 커브, 연파이낸스 요렇게 있죠. 그래서 요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뭐 폴리곤이야 뭐 좋은 코인인 건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체인링크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번 비트 반등장에서 많이 못 간 모습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좀 눌리다가 다음 비트 상승 파동 때 한번 쭉 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바닥으로 좀 어느 정도 더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모아갈 만하다. 근데 얘는 좀 무겁죠. 시가총이 10조짜리입니다. 10조짜리.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아직 10조짜리입니다.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안 떨어지고 있죠. 많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쐈는데 요 정도 조정 주고,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폴리곤 충분히 더 터질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발란체 지금 해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흐름이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여기서 쭉 상장하면서 상장빔, 업비트 상장빔 나왔다가 그대로 돌려놨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일봉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비트도 지금 요거 30분 봉인데 살짝 좀 올라가려고 하는 무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지금 업비트에서 10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솔라나도 이때 상장하고 나서 요거 자리를 좀 상당히 일봉상으로 4일 정도 횡보를 주다가 좀 찐 상승이 이전으로 이런 식으로 터졌거든요. 아발란체도 이 자리에서 많이 안 떨어지게 되면서 장대를 세우게 되면은 이런 류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발란체 일봉인데 안 빠지고 있죠. 물론 이거 좀 김치 프리미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김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발란체가 여기서 뜬금포로 한번 올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발란체 해외 차트가 좀 상당히 좋은 추세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발란체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도 한 요 정도 라인은 손절가를 잡고 하셔야 됩니다. 요 라인은 손절가를 잡고 여기서 깨고 내리면은 그냥 손절 나가는 거고, 안 깨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큰 금액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소액으로만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청문회가 하나 있었고, 오늘 밤에도 이제 상원 주제로 청문회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권한 확대에 대한 청문회고, 그 다음에 15일에도 또 미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청문회가 있고, 요때는 이제 샘 뱅크만도 출석을 한다라고 지금 전해져 오는데, 일단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한다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호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대형 호재다, 자산이 아니라 화폐로 인정할 경우에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중시를 하고 있어서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다. 또한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비트코인 채굴의 최적지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100%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뉴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제 러시아랑 대척점에 있는 미국의 입장,
미국에서는 과연 이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패권을 가져와야 될지 이 미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이 물량을 던지면서 미국이 받아갔던 물량들, 코인베이스에서 들어왔던 그 매수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러시아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수량의 그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도 줄줄이 지금 청문회를 열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패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거죠. 달러의 지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화폐로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빨리 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아주 화끈하게 비트코인을 좀 인정해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아올린 것도 지금 러시아 자금으로 말아올린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아올릴 때 바이낸스 거래량이 좀 매수로 많이 들어오면서 올린 거거든요. 코인베이스는 이전부터 계속 샀었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는 청문회 내용도 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내일 제대로 다시 좀 알려드리고, 또 좋은 코인들, 좋은 정보들 있으면은 또 바로바로 영상을 최대한 빨리빨리 찍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오늘 저녁부터 해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비트가 좀 반등이 여기서 그냥 슉 나와가지고 한 46K 정도까지 올려주는 무빙이 나오기를 좀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